자, 보증관계에 있다. 그러면 정당방위가 제한된다라는 거죠. 가족 같은 보호나 서로 연대해야 된다. 이런 보증관계에 있다면 정당방위는 제한된다. 그러니까 제한된다라는 건 우선 회피를 해보고, 회피로 안 되면 보호방위를 해보고, 보호방위로도 안 되면 공격방위를 해야 정당방위가 정당하다라는 거죠. 소위 이런 3단계 모델이 적용된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변태 남편 살해 사건을 보시면, 먼저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고인이 처인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남편인 거예요. 자, 피해자는 평소 노동에 종사하며 돈을 잘 벌지 못하면서도 낭비와 도박의 습벽이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평소 피고인에게 자주 폭행 협박을 했다. 그리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거하기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사실 관계가 벌어진 때는 별거 중, 그리고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하여 부엌에 있던 부엌칼 2자루를 방의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가 들어왔죠. 피고인에게 이혼소송 취하하고 재결합하자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거절하면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아서 방 안에 데려온 후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 아래 부분을 긋고 피고인 목에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하면서 옷을 벗기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거절했죠. 거절하니까 때리고 죽여버린다 소리치면서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계속되는 피해자의 요구와 폭력에 격분한 피고인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침대 밑에 숨겨뒀던 그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복부 자창을 가하고 상해.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실혈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상해 치사가 문제가 된 거죠. 피고인 측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부부죠. 일단 아직 이혼이 된 게 아니니까 법률상 부부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파탄되었다라는 거고 이 일이 벌어진 때는 서로 별거 중, 즉 이혼소송이 계속 중, 더 이상 이런 보호, 연대관계가 인정되는 보증관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3단계 모델이 적용되는 정당방위 제한 법리가 고려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 판례는 뭐라고 판시를 하느냐? 피해자의 폭행 협박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직사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상당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또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뭐죠? 과잉방위도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 격분해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 치사, 유죄라고 판단한 거죠. 특별한 구체적인 판시 이유는 없죠. 그냥 상당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또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본 거죠.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죠.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당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31조 이형 사망에 의한 과잉방위로서 책임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냥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상당성 없어서 정당방위 안 되고 또 과잉방위도 안 된다라고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어쨌든 대법원의 결론은 상해치사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판 견해를 보시면 비판의 경우에는 상당성 요건을 충족 못해서 정당방위를 안 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과잉방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다.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는 것 아닌가. 요렇게 판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대법원에 대한 비판 의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 법률상 부부이긴 했지만 별거였고 이혼소송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보증관계가 아니고 따라서 정당방위 제한법리 3단계 모델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